김수민은 누구한테나 중도로 보이고 싶은가 보다 중도 호소인 김수민. 자, 뭐 손모가지 손모가지 한번 걸까요? 자, 제가 나는 중도입니다라고 말한 글이나 방송을 하나라도 찾아오십시오. 그 전까지는 나에 대해서 댓글 달지 마. 하나라도 찾아와. 하나라도 찾아와요. 네. 내가 알기로는 없어요. 있으면은 내가 이거 시사평론 은퇴까지도 걸 수 있는데, 근데 뭐 이렇게 한 달락 따와가지고 뭐 이쪽 차원에서는 제가 중도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그런 기억도 없지만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총체적으로 내가 중도라고 주장한 적은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적 있죠. 중도 성향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하는 유권자나 시청자가 저를 좀 더 반겨주는 경험은 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럼 내가 중도입니까? 스스로 중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다 차이가 많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일면적이에요. 진보, 중도, 보수는 굉장히 일면적인 거고,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는 특히 이념이나 정책에 따라서 스스로를 분류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대충 민주당하고 그 뭐 이렇게 민주당에서 진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고, 국민의힘이다 그러면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고, 둘 다 지지 안 하는데 그러면 중도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많아요. 지난 대선 때도 심상정 후보를 지지한 사람들 중에 오히려 진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보다 중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진짜 이념적인 중도이냐, 이건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내가 중도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일단. 근데 내가 어디 아는 사람이 귀띔을 해줘가지고 뭐 인터넷 커뮤니티에 갔는데 좌파이면서 중도인 척하는 놈 몇 명 중에 제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내뇌 작용이야. 네 내뇌 작용을 내가 어떻게 책임지냐. 네 뇌내에서 일어난 일을, 실제로는 없는 일을 어떻게 책임지냐고. 내가 중도라고 얘기한 적이 없는데 스스로를. 자, 다시 보여드립니다. 내가 이거 사진을 소장하고 다니고 있어요. 자, 구도 내가 설명해 줄게. 자, 나보고 중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위에 그림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이 양축으로 있고 둘 다 까고 있으니까 여기 중간에 있겠지. 자, 제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이랑 민주당이랑 비슷한 집단이고 한 패거리로 묶이는 집단이요. 거기랑 싸울 뿐입니다. 예, 요거 딱 박아놔야겠어 계속. 그래가지고 이게 유튜브가 나쁜 점이 있고 좋은 점이 있어요. 댓글이. 나쁜 점은 이미지 파일 첨부가 안 되고, 그리고 링크를 걸면 댓글이 안 올라가요. 삭제가 돼. 예, 링크를 걸면 그것만 클릭해도 반증이 나오는데 안 돼요, 그 기능이. 근데 좋은 점은 뭐다? 그 프로그램의 어느 구간, 시간대, 타이밍을 찍으면은 거기다 이제 뭐라고 쓰시는 건가요? 잠깐만. 아, 막아뒀다. 아, 근데 보통 다른 데도 그렇더라고요. 예, 다른 데도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좋은 점은 뭐다? 이 타이밍 구간에다가 성인 광고 막으시려고 계속 막아두세요. 좋습니다. 저 그 방침에는 불만이 없어요. 그리고 유튜브가 그걸 가능케 한 플랫폼이고 다른 데도 많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근데 불편한 점이 없을 수는 없는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PD님께서 긴급하게 지금 설명을 하셨는데, 그거는 상관없어요. 그대로 두셔도 돼요. 근데 좋은 점은 뭐냐면 내가 말하는 어떤 구간을, 그 시간대를 딱 가리켜 놓을 수가 있거든. 그걸로 바로 박살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걸 박아놔야겠어요. 중도라고 달아라, 꼭 달아라 나보고. 요거 바로 뜨도록 내가 만들어준다. 그리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영화인데 최근에 더 좋아하게 된 영화가 있어요. 이게 벌써 나온 지 오래됐죠. 20년이 넘어버린 영화입니다. 주유소 습격 작전. 주유소 습격 작전 보면은 마지막 장면 뭡니까? 주유소에서 대판 싸움이 벌어지잖아요. 그때 어쩌다가 이제 조폭 패거리 다 쳐들어오고 양아치 패거리 다 쳐들어와요. 그 이제 4인방이 이제 그 중간에 있어요. 그러니까 조폭이 양아치 보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조폭은 그 4인방이 양아치인 줄 알아요. 양아치 두목 4명인 줄 알아. 근데 양아치는 조폭 보고는 왜 이렇게 애들 많이 불러왔냐고 하면서 그 4인방을 4인방 두목인 줄 알아요. 근데 뭐죠? 4인방은? 조폭입니까? 양아치입니까? 아니에요, 둘 다. 자, 그럼 중도예요? 자, 여기서 이 장면 아시죠? 막 한쪽에서 막 뭐라 그러고 막 한쪽에서 뭐라 그러고 그 4명은 뭐래? 이러면서 이제 중간에 있는 거잖아요. 자, 이 4명이 중도입니까? 양아치와 조폭 사이에 중도예요, 4명이? 자, 이 다음에 어떻게 되죠? 그냥 싸움 벌어지는 거예요. 싸움 벌어지는데 4명은 닥치는 대로 다 패는 겁니다, 그냥. 예?
그리고 이거 팰 때 내가 조폭 여기 조폭 한 대 팼으니까 여기 갖고 양아치 한 대 패야지 이렇게 안 된다고. 그냥 앞에 있는 놈 패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진짜 뭐 이런 댓글도 있더라고. 내가 한쪽을 욕해 놓으면 왜 다른 쪽은 욕 안 하냐. 그럼 내가 다른 쪽 욕할 때는 네가 들었니? 듣고도 못 듣는 척하는 사람도 많은데, 예, 이것도 내가 갖고 다닐 거예요. 주유소 습격 작전. 내가 이 사진은 내가 페북이랑 카톡에도 아예 그냥 그 뭐야 프로필에도 박아놨어요. 예. 제 처지를 보는 것 같아요. 이 4인방 처지가. 그리고 이제 새해부터 남 탓하는 사람들을 제가 남 탓하는 것으로 오늘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그 사연이라든지 댓글을 읽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자, 정말 이 사람 좀 한심합니다. 이 사람은 내가 알아요, 어느 정도. 왜냐하면 이 사람이 모 유튜브 사이트에 저보고 정치와 수다에 출연해서 윤석열 빨았다고 주장한 사람이거든요. 내가 빤 거 하나라도 갖고 오라고, 하나라도 발견하라 하면은 갖고 와라고 했는데 끝까지 안 갖고 왔어요. 예, 결국에는 제가 이재명 깐 걸 가지고 윤석열 빨았다고 주장을 한 사람이, 네, 아이디를 보면 알죠. 그 사람이 정치와 수다에 들어와서 댓글을 달았어요. 수민이 행님 맞냐고. 나보다 나이 많을 것 같은데. 수민이 행님 논문 하나 쓰셔요. 한국 정치에서 평론가의 가스라이팅으로 유권자의 표심 얼마나 바꾸는지. 평론가들이 지난 대선에 이재명이 큰 표 차이로 질 거라고 떠든 덕분에 실제로 큰 영향이 있었다고 봅니다. 평론가가 하나의 정치 세력으로 부상하는 걸 인정하시고 반성 성찰했으면 좋겠어요. 맨날 정치권 욕만 하지 마시고. 야, 너야말로 댓글 부대가 하나의 정치 세력으로 부상한 걸 인정하고 반성 성찰해라. 이렇게 댓글 단다고 뭐 달라져? 현실이 달라지냐고. 자, 참고로 저는 이재명이 큰 표 차이로 질 거라고 생각한 적이 없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 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붙어서 표가 나올 거다. 근데 다만 막판에 김혜경 씨 법인카드 이거 좀 먹히는 것 같아서 3%포인트까지 벌어질 거다라고 대선 거의 막바지에 전망 수정을 괜히 해가지고 이거 진짜 안 믿으셔도 되는데 제가 이거는 그냥 뾰록이죠. 제가 스스로 그냥 제가 숫자 7하고 3을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0.73%포인트 차이 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근데 진짜 0.73 나왔잖아.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유권자는 한쪽에 표를 주기 겁납니다. 그리고 표차가 벌어지는 것도 겁나요. 누가 이기든. 맞춰놨다니까. 이게 집단지성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오히려 막판에는 윤석열이 이길 거다라는 예측이 더 많았잖아요. 몇 퍼센트가 됐든 간에. 이재명 쪽이 쫓아온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죠? 언더독이라고 합니다. 선거에는 밴드웨건이 있고 언더독이 있어요. 오늘 하나 외워가세요. 밴드웨건은 차이가 있는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질 거니까 지는 쪽엔 투표 안 해야지 하면서 차이가 더 벌어지는 걸 밴드웨건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2007년 대통령 선거죠. 이명박, 정동영 표차 엄청 났잖아요. 근데 이것도 표차가 어느 정도 벌어져야 가능한 거예요. 자, 근데 지난 대선 때 온갖 여론조사를 봐도 5%포인트 이상으로 윤석열이 이길 거다라고 하는 조사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거의 없지 않았나요? 오차 범위에 다 붙어서 나왔는데 뭔 개소리를 하고 있고 평론가 중에 몇 명이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나도 몰라. 같은 평론가인 나도 모른다고. 예? 윤석열이 이긴다고 예측한 평론가 좀 더 많았던 것 같긴 해요. 패널 중에. 근데 나도 모른다고. 그게 수가 어느 정도인지 누가 그렇게 얘기했는지. 나는 내가 얘기한 거는 기억하지. 근데 나는 더더군다나 표차가 얼마 안 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나한테 뭐 어쩌자는 건데 이거. 어? 그 평론가가 진보 보수 성향 있고 국민의힘 나팔수 노릇하는 사람도 있고 민주당 나팔수 노릇하는 사람인데 평론가가 어떻게 정치 세력화를 하나? 뭐 하나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틀렸어. JTBC 사장님 있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틀렸어 이 새끼야. 한 글자도 안 맞아 이 새끼야. 이거잖아. 이거 한동훈하고 비슷한데 갑자기. 나 손석희 성대모사 했었는데 갑자기 한동훈이 끼어들어오네요. 자, 그리고 이재명이 질 것 같아서 그 좁혀진 효과가 더 크다고요. 막판에 보세요. 서울대하고 조선일보에서 여론조사 실시를 해서 이재명을 지지한 20대 여성 40명을 추렸습니다. 그 40명한테 물었어요. 물었더니 40명 중에 25명이 원래는 다른 후보를 지지하려고 했다. 근데 윤석열, 이준석이 너무 싫어가지고 이재명한테 붙었다. 이런 식으로 막판에 표가 쑥쑥 들어가요. 박지원 효과도 있었고. 오히려 표가 좁혀졌다니까. 그리고 이거 대통령 선거 뭐 한 번 하는데 진다고 안 가냐 투표장에? 저도 표 차이를 줄여보자는 심리가 도진다고요. 자, 그럼 이재명 쪽이 반성해야 될 건 뭐냐면 뭐 평론가가 표 차이가 크게 난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40대 투표율이 뚝 떨어졌어요. 지난 대선에서.
40대 민주당 지지층이 많잖아요. 왜 떨어졌겠어요? 간단한 이걸 인정 못하지. 자, 민주당을 지지하는 40대 입장에서는 역대 대선 후보들이 도덕성에서만큼은 민주당이 우위였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동영, 문재인이. 근데 이재명은 그럴 자신이 없거든. 그러니까 투표율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국민의힘은 못 찍겠고. 이재명 후보를 잘못 냈지 뭐. 예? 솔직히 지난 대선 때 윤석열이 기호 2번이고 기호 1번이 우리 옆집 아줌마였으면 그 아줌마가 대통령 됐습니다. 기호 1번까지 들어가는 게 어려워서 그렇지. 이재명이 기호 1번 들어가기는 쉽지. 근데 들어가면 이기기가 어렵다고, 이재명으로. 그런 반성을 할 생각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남 탓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여러 여론조사 데이터를 준비해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 항상 여론조사 자체에 시비를 걸어가지고 어쨌든 안 들은 척, 못 들은 척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여론조사는 설문을 어떻게 유도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극과 극이라서 잘 모르겠네요. 공정한 결과치가 선출되는지도 의문이고요. 제가 밑에 댓글 달아놨죠. 자기가 불리한 여론조사가 나오면 의문이 생긴다. 극과 극까지는 안 갑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 검수완박 또는 검찰 수사권 대폭 축소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들고 왔어요. 근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한 군데 정도가 찬성이 유일하게 높게 나온 데가 있었다고 했는데 거기서는 그 설문에 수사 기소 분리라고 써 있어요. 수사 기소 분리라고 물어볼 때하고 수사권 축소라고 물어볼 때하고 좀 다르긴 해요. 근데 그게 극과 극은 아니라고. 크게 이겼나 그러면 그 수사 기소 분리라는 뉴스토마토 조사에서 아니요, 찬성이 조금 더 많았어요. 살짝. 예. 근데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뭐 수사권 박탈이 됐든 아니면 축소라고 물어도 반대가 높았어요. 예. 그리고 그 조사만 치면은 또 이렇게 댓글 단 사람이 만약에 국민의힘 지지자면은 그 조사는 또 인용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문에 문제가 있으면 설문에 구체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대시라고. 그리고 여론조사 기관이 많기 때문에 잘못 그거 하면 뾰록 나요. 몇몇 기관들 그런 기관이 있어요. 혼자 튀는 여론조사 만든 데가 있거든요. 그 설문 내용만 봐도 뾰록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 구체적으로 잡아와야 된다고. 근데 뭐 하여튼 안 좋으니까. 자, 올해 신년 들어서 여러 여론조사가 실시됐어요. 그리고 되게 유의미한 조사들도 많았거든요. 거대 양당이 언급 잘 안 하죠. 왜냐? 둘 다에게 불리한 조사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예? 자, 그 점을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어요. 민주당 추진 정책에 대해서 반대가 높고 동시에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추진 정책에 대해서도 반대가 높았다. 그 둘 다 벌 줘라 혹은 둘 다 수사해라 둘 다 사면하지 마라 이런 여론이 높았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둘 다 벌 줘라는 아닙니다. 이건 제가 실수했어요. 이게 모순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분이 제 생각에는요, 어떤 여론조사든 반대 또는 부적절히 높아요. 뭐가 어떤 여론조사든 반대 또는 부적절히 높은데 내용 잘 모르고 조사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면은 당신이랑 의견이 같은 응답자도 마찬가지야. 그렇게 치면 뭘 해도 찬반 중 반대 부적절히 높다고요? 그러면은 김건희 특검 찬성은 왜 높은데? 그리고 찬성 반대는 거꾸로 뒤집으면 거꾸로예요. 그렇잖아요. 찬성 반대가 반대를 반대하면 찬성인 거잖아. 뭔 말인지 몰라요? 결국에 A항 B항의 문제예요. 표현이 찬성 반대인 거고 그건 뒤집으면 표현을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김건희 특검 찬성, 이재명 수사 찬성, 이건 찬성이 더 높잖아. 안 그래요? 뭐 다른 사람들은 다 모르고 참여한대. 이런 게 있어요. 보면 이런 거. 예를 들어서 기본소득에 대한 찬반을 떠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본소득을 주면 사람들은 일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다라고 대답을 많이 해요. 근데 그 사람한테 너는 안 할 거냐 그러면 할 거라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더 따지냐 공동체의 이익을 고려하냐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이 자기 이익을 더 따져요라고 해요. 근데 그 중에서는 일부는 자기만큼은 공동체 이익을 따진다고 해요. 예를 들면 그 태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이런 식의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은 분석의 주체가 되는 게 아니라 분석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자, 시간이 좀 없는 것 같아서 그 다음 댓글은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자, 여론조사를 몇 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조사가 나왔는데, 자, 지난 대선 때 윤석열, 이재명 후보가 초박빙 승부를 벌인 것은 두 사람이 멋있게 싸워서도 아니고, 그리고 상대 쪽, 뭐 어느 입장이 됐든 상대 쪽이라고 합시다. 상대 쪽이 무식하게 콘크리트로 뭉쳐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둘 다
나쁜데 둘 중에 누가 더 나쁜지 재는 것도 피곤한데 표차가 또 벌어지는 거는 누가 이기든 싫은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이 어우러져서 나온 게 초박빙 승부예요. 그리고 그 레이스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JTBC에서 글로벌 리서치에 의뢰해서 12월 29일부터 30일까지 전국 1,009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무선 100% 13.9% 응답률이고요.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95% 신뢰 수준. 작년 대선 당시에 뽑았던 후보를 지금은 지지하지 않는다. 지지 철회했다.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의 19.7%가 지지를 철회했다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되게 재밌어요.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했던 사람 중에 19.9%가 지지를 철회했다. 야, 용어 상박이에요. 용어 상박. 난영 난제 막상막하. 네, 계속 이렇게 가는 거예요. 계속 둘이 같이 올라가고 같이 내려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계속. 네, 이렇게 가는 겁니다. 뭐 한쪽이 앞서 나가고 벌어지고 이런 거 없어요. 계속 똑같이 달리는 거예요. 네. 자, 그럼 요거 플러스로 나온다. 그럼 윤석열이 왜 근소하게 이겼느냐? 지난 대선 때. 왜 근소하게 이겼냐? 민주당이 국회 다수잖아요. 자, 민주당이 국회 다수인데 이재명이 이기면 완전 장악될 거 아닙니까? 근데 윤석열이 이기면 그 위험은 작거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에게 표를 주는 게 덜 부담스러운 측면이 분명히 있었어요. 왜냐? 윤석열이 깽판 쳐도 국회는 여소야대다. 안전판이 있는 거잖아요. 이재명이 되면은 폭주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 때문에 이겼다고 봐요. 윤석열 후보가. 뭘 잘해서 이겼거나 더 도덕적이라서 이겼다기보다는. 그러니까 국민들은 어느 한쪽에 지금 이게 힘이 실리는 거를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 철회라도 비슷하게 철회하잖아. 자,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평가하고 이재명 대표의 대표직에 대한 평가를 같이 실시했는데 야, 이거 보세요. 야, 이건 뭐, 자, 이거 사람 얼굴 지워도 돼. 예, 사람 얼굴 지워도 돼. 그냥 둘이 바꿔도 뭐 크게 차이 안 나. 예? 오차 범위 아니에요. 어? 그리고 더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두 사람에 대한 호감도 조사를 했거든요. 호감이냐 비호감이냐. 소수점 뒷자리까지 똑같았답니다. 호감도와 비호감도가. 자, 이거 뭔가 못 느끼시니까 한국 정치가 특이점이 온 게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어요. 이런 식의 양당 구도는 아니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자기 선택에 확신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저쪽은 적어도 확신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지금은 기본적으로 물론 핵심 지지층이 있고 강성 지지층이 있고 골수 지지층이 있어요. 그렇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겨우 붙어 있는 상황이고 겨우 붙어 있으니까 쉽게 떨어져 나가고 이쪽에 대해서 부정평가하면서 또 저쪽에 대해서 부정평가하는 거예요. 자, 제가 얼마나 한심하게 생각하냐면 이걸 정치 혐오라고 부르더라고요. 에? 이재명 부정평가하고 윤석열 부정평가하면 정치 혐오라고 부르더라고요. 자, 여기서 한국 거대 양당 극성 지지층의 본색이 드러나는 겁니다. 야, 우리 안 찍을 거면 저쪽 찍어. 저한테도 그런 댓글 많이 달려요. 예. 결국에는 저를 공격하다가 야, 우리 안 찍을 거면 저쪽 찍어. 왜?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지지자 입장에서는 제가 민주당이 되는 게 속편한 거죠. 그래야 민주당이랑 한 두릅으로 묶어가지고 공격할 수 있으니까. 민주당 극성 지지층 입장에서는 거꾸로겠고 이런 식으로 국민을 갈라치게 하고 있어요. 그래놓고는 맨날 저쪽에서 갈라치게 한대. 뭘 같이 슬근슬근 톱질 같이 해놓고 뭐 갈라치기를 해요. 저는 이재명 지지자 다 똑같다고 생각하지 않고 지난 대선 때 기준으로 윤석열 지지자 다 똑같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두 사람이 표가 47% 48%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러면 그 내부는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심정으로 둘 중에 한쪽을 선택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제가 동질감을 느껴요. 제가 아무리 이재명 대표 욕하고 윤석열 대통령 욕해도 그분들한테 야, 너네 뭐 세뇌당한 국민이야 이런 생각 한 번도 가진 적이 없어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그렇게 해서 흘러든 표를 다 집권 줄 아는 정치권과 극성 지지층들이에요. 자, 지금 정치권이 새해부터 잘 보세요. 이게 완전 이것도 동시에 나쁘게 하는 것도 있지만 시차를 두고 평행이론, 제가 평행이론 한번 연재를 했었죠. 오랜만에 하나 또 띄워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선일보하고 단독 인터뷰를 했어요. 신문사하고 단독 인터뷰 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즐겨서 하세요. 여러 군데랑 하세요 대신에. 근데 신년 기자회견 또 안 하고 그걸로 점프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행동을 문재인 대통령이 했었습니다. 신년 기자회 코로나 핑계로 생략하고 손석희 JTBC 사장하고 인터뷰였었죠.
왜 똑같이 하냐고 이거. 왜 똑같이 하냐고. 예? 월 1회 기자회견을 실시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해놓고 안 지켰죠. 윤석열 대통령은 저도 심상정 후보 공약과 마찬가지로 주 1회 기자들을 만나겠습니다. 도어 스태핑 중단하더니 주 1회 안 해요. 자, 이래놓고는 뭐 저쪽 편은 콘크리트고 머리가 깨졌고 우리 편은 뭐 애국이고 혹은 뭐 민주고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같은 짓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무당층은 계속 늘어나는 거죠. 정권 초기에는 무당층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닐 수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대선 끝나자마자 확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진짜 그 본인들도 억지로 들어온 표를 자기 걸로 취급하는 것처럼 상대편에 대해서도 저쪽은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 태도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정말 유능한 정당의 지지자라면 다른 당 지지층을 세분화해서 그 중에서 우리랑 가까운 쪽이 어디인가,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쪽이 어디인가 찾아보고 그 요인이라든지 비결을 만들어냅니다. 그거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은 40% 콘크리트야 이렇게 우기는 거예요. 40%가 왜 40%인 줄 아세요? 자, 콘크리트를 저쪽 편 콘크리트를 45%로 잡으면 살기 불편해요. 아무리 잘해봐야 우리가 크게 못 이겨. 아니면 툭하면 져요. 저쪽 편 콘크리트가 45%면.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자, 저쪽 편 콘크리트가 35%라고 치자. 그러면 저쪽 편이 35면 우리 편이 40만 돼도 이겨요. 다자구도가 돼도 이겨. 근데 양자구도가 됐다? 그러면 뭐 잡고 진짜 면벽 수련 10년이에요. 근데 그건 못 하겠는 거예요. 남 탓 해야지 되지 자기 탓 못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콘크리트를 40%로 맞춰 놓은 겁니다. 진짜 콘크리트가 40%인 게 아니라 본인 인식 체계에서. 근데 정확하게 실제로 따지면 절대 민주당을 찍을 사람이 40%거나 국민의힘을 찍을 사람이 40%거나 이게 아니라 절대 국민의힘을 못 찍겠는 사람이 40%고 절대 민주당을 못 찍겠는 사람이 40%예요. 예. 이 40이 하나가 아니라고. 각각이 40이 하나가 아니에요. 예, 이걸 좀 잘 아셔야 된다. 근데 저는 그 중에 하나 눈여겨본 게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관련해서 SBS가 그 넥스트 리서치에 의해서 12월 30일, 3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5명을 상대로 전화 면접 조사를 했습니다. 표본 오차는 3.1%포인트고 응답률은 14.4%인데 자, 노웅래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해서 부적절하다 58.4%가 나왔어요. 적절히 24.2%가 나왔습니다. 자, 이건 뭐냐?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상당수가 부적절하다고 한 건데 제가 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고편 안 갖고 왔는데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40 몇 %가 부적절이라고 했어요. 자, 김경수 지사 사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제가 웃기는 일을 겪었는데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김경수 사면 부적절이 상당수더라고 제가 방송에서 여러 차례 얘기를 했었어요. 여기 말고도. 근데 민주당 극성 지지자와 국민의힘 극성 지지자들이 합작을 하더라고요. 국민의힘 극성 지지자에서는 그 사람들은 친명이다. 부적절하다고 답한 사람이. 뭔 근거로. 친명 정치인, 친명 논객, 심지어 친명 댓글러 포함해서 김경수 지사 사면 반대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그럼 뭐냐? 소극적 지지층이라는 거예요. 소극적 지지층. 민주당 지지층이 다 친명 아니면 친이낙연이나 친문으로 돼 있는지 아십니까? 소극적 지지층. 극성 지지층은 그러면 친명이나 친문 둘 중에 한쪽만 극성 지지층이에요? 둘 다 극성 지지층에 들어가 있죠. 근데 곧 죽어도 상대방의 소극적 지지층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상대 당에 소극적 지지층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까지 다 대개 취급을 하냐고. 마찬가지예요. 국민의힘에서도 소극적 지지층이 있어요. 다 숙고리고 이런 식으로 민주당은 극성 지지층 얘기를 하지만 그런 것들을 분별하려는 의지는 전혀 없는 거예요. 왜? 졌을 경우에 저쪽의 대가리 깨졌기 때문에 진 거다. 남 탓하기 위해서입니다. 노웅래 체포동의안 부결에서는 민주당 지지자 중에 부적절하다고 한 사람 뭔데 그러면? 반노예요? 뭔데? 친명이야 비명이야 어느 쪽인데? 여기도 소극적 지지층에 가깝죠. 아니면 비판적 지지층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이런 그 결들을 좀 살펴봅시다 우리가. 예? 그러니까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은 뭐라는 줄 알아요? 김경수 사면 부적절 그 응답에 대해서 김경수가 처벌 불원서를 냈기 때문에 그 의사를 존중한 거다. 자, 처벌 불원서 낼 때 여론조사 실시 중이었고요. 그리고 몇 달 전에 여론조사 한 적이 있어요. 그때도 마찬가지였어. 그때는 그럼 처벌 불원서도 안 나왔는데 사면 반대하나?
민주당 지지층 중에 40몇 %가. 그러니까 양쪽이 결국에 담합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쪽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존재를 민주당 지지층인데 민주당이 하는 짓에 따라가지 않는 그 사람의 존재를 양쪽 다 적극적 지지층으로 보고 골수 지지층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콘크리트를 만들고 싶어 하는 거야. 그래놓고 왜 그럼 콘크리트를 굳이 만드냐? 다시 얘기하지만 남 핑계 대기 위해서. 자, 그렇게 여론을 보면 여론의 다양한 결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매트릭스를 만들어 놓고 살 건지 아니면 빨간 약을 드시든지 여기서 뭐 제가 감히 빨간 약이라고 스스로 얘기하기는 좀 어렵겠는데요.